어머님, 구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댁 며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댁 며느리 아닙니다. 200명이 지켜보는 구순잔치에서 58세 며느리가 외친 이 한마디는 30년 침묵을 깨뜨린 선전포고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58세 김정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묵 국물부터 올려야지. 김정분의 손이 스테인리스 냄비를 집어들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분식집 주방에는 그녀 혼자였다. 가스레인지 5개가 일제히 붉은 불꽃을 토해냈다. 왼쪽부터 어묵 국물, 떡볶이 소스, 튀김 기름, 순대 삶는 물, 라면 육수. 30년간 매일 아침 반복해온 순서였다. 냄비 속 멸치와 다시마가 부글거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국자로 떠올린 국물을 입술에 가져갔다가 혀를 대었다. 아직도 온도 감각이 무뎌지지 않은 게 신기했다. 화상 자국이 손등에, 팔뚝에, 손가락 사이사이에 흰 반점으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국자를 내려놓고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릎이 삐걱거렸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쪼그려 앉을 때마다, 심지어 의자에서 일어설 때조차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정형외과 의사는 연골이 다 닳았다고 했다. 수술을 권했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다. 한 달 휴업하면 단골들이 다 떠날 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비가 없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떡을 꺼냈다. 하얀 가래떡이 비닐 안에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칼로 썰 때마다 도마 위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똑똑, 똑똑. 리듬이 있었다. 정부는 이 소리가 좋았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소리였다. 주방 창문 너머로 거리가 서서히 밝아졌다. 출근길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정부는 떡을 썰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회사? 학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됐다. 손이 멈추면 시간이 밀렸다. 벽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켰다. 정부는 썰어놓은 떡을 물에 담갔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보고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전화기 너머로 보이지도 않는데. 정부나. 윤옥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89세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강했다. 나 이번에 구순이잖아. 잔치는 성대하게 해야지. 음식은 내가 다 하는 걸로. 정분의 입에서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다. 30년 동안 훈련된 반사작용이었다. 예,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부는 한참을 냄비만 바라봤다. 어묵 국물이 끓어 넘칠 듯 부글거렸다. 그녀는 불을 줄였다. 가게 문을 열 시간이 다가왔다. 손님들이 곧 들어올 것이었다. 이모, 떡볶이 2인분이요. 김밥 하나 싸주세요. 순대 좀 덜 매운 걸로요. 그 목소리들이 오늘도 그녀를 채울 것이었다. 정부는 이 분식집을 시작한 게 언제였는지 세어봤다. 첫째 수연이가 돌 지나고 나서였으니까 31년째였다. 결혼하고 딸을 낳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가게를 차렸다.
딸만 둘 낳고 집에 빈둥거릴 거야? 윤옥자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정부는 27이었다. 지금은 58. 3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정부는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튀겼다.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가게가 잠깐 한산해졌을 때 정부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다. 통증이 허벅지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진통제를 꺼냈다. 물 없이 그냥 삼켰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정부는 핸드백 안쪽 주머니를 만졌다. 거기에 통장이 들어 있었다. 친정 어머니가 남긴 3억이 들어있는 통장.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받은 것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났다. 정부나, 너는 내 인생을 너무 남한테 줬다.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어머니는 또렷하게 말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정부는 울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정부는 통장을 열어보지 못했다. 그냥 핸드백에 넣어뒀다. 꺼내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다. 자신이 변할 것 같았다. 그게 두려웠다.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녁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또 몰려왔다. 정부는 다시 냄비 앞에 섰다. 떡볶이 소스가 끓어올랐다. 빨간 거품이 냄비 가장자리를 타고 넘쳤다. 정부는 국자로 저으며 생각했다. 구순잔치, 시어머니의 구순잔치, 또 며느리 노릇을 해야 했다.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친척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인사를 받아야 했다. 가게 문을 닫은 건 밤 9시였다. 정부는 주방을 정리하고 불을 껐다. 셔터를 내리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다. 남편 철수였다. 여보, 내일 어머니 댁 가야 돼. 잔치 준비 상의한대. 정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철수는 그 한숨을 못 들은 척했다. 내일 몇 시에 갈 수 있어? 가게 파장하고 갈게요. 너무 늦지 않게. 어머니 기다리시잖아. 전화가 끊겼다. 정부는 한참을 서 있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혼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셔터를 완전히 내리고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정분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철수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다. 철수가 저녁을 먹고 그대로 둔 것이었다. 정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찬물에 손이 시렸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부는 그릇을 닦으며 31년 전을 떠올렸다. 첫째 수연이를 낳던 날,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부는 행복했다.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방문을 온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달랐다. 딸이래? 윤옥자는 아기를 보지도 않고 물었다. 예, 어머니.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즉, 첫째가 딸이면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다. 산후조리원 복도까지 들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응, 딸이래. 아들 못 낳았어. 에휴, 우리 집안대가 끊기겠네. 정부는 그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옆 침대에서 자는 수연이가 깰까봐 소리를 죽였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둘째 수진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는 기대에 차 있었다. 이번엔 아들일 거야. 내가 점 봤는데 아들 상이래. 하지만 태어난 건 또 딸이었다.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오지도 않았다. 대신 전화가 왔다. 또 딸? 정분이 너 뭐 하는 거야? 정부는 전화를 받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옆에서 철수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엔 아들 낳을게요. 그 말을 듣고 정부는 철수를 쳐다봤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는 그때 알았다. 이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수연이와 수진이는 자라면서 할머니와 아빠를 피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손자들만 챙겼다. 남자 사촌들에게만 세뱃돈을 더 줬다. 수연이와 수진이에게는 딸은 이만하면 됐지 하며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줬다. 할머니, 왜 오빠들은 10,000원 받았어요? 어린 수연이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들이랑 딸이랑 똑같냐? 아들이 귀한 거지. 수연이는 그 뒤로 할머니 앞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자매는 명절만 되면 방 안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그런 딸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신도 똑같이 무시당하는 처지였다. 그러다 막내 민호를 가졌다. 임신 5개월 때 초음파를 찍었는데 의사가 말했다. 아드님이시네요. 정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였다. 드디어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게 슬펐다. 아들이 태어나서 기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눈치를 안 봐도 돼서 안도하는 자신이 슬펐다. 민호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달려왔다. 우리 손자, 우리 귀한 손자. 윤옥자는 신생아실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100만 원을 냈다. 수연이와 수진이 때는 10만 원도 안 냈는데 이제야 우리 집안대가 이어지네. 정분이 너 고생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정분을 칭찬했다. 하지만 정분은 웃을 수 없었다. 산후조리실에서 혼자 울었다. 간호사가 산후 우울증이냐고 물었지만 아니었다. 그냥 슬펐다. 아들을 낳아야만 인정받는 며느리의 삶이 슬펐다. 수연이와 수진이는 동생을 좋아했다. 민호를 예뻐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가 동생만 챙기는 걸 보며 상처받았다. 특히 수연이는 공부를 미친 듯이 했다.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정분이 물었다. 수연아, 왜 그렇게 공부해? 엄마, 나 할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어. 딸이어도 잘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12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정부는 수연이를 안아줬다. 미안했다. 딸에게 이런 짐을 지운 게 미안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언니를 따라 좋은 대학에 갔다.
법대에 진학했다. 정부는 딸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딸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할머니와 아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평범하게 자랐다. 공부도 그저 그랬고 운동도 그저 그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호만 보면 환호했다. 우리 손자는 뭘 해도 잘생겼어. 철수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에게만 관심을 쏟았다. 딸들의 성적표는 보지도 않으면서 민호의 시험지는 하나하나 챙겼다. 정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멀어졌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 된 기분이었다. 설거지를 마친 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다. 민호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다. 시어머니도 함께 찍었다. 그때 윤옥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정부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정부는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다. 3억?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외동딸인 정분에게 남긴 전부. 통장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이 돈을 쓸 용기가 없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철수가 코를 골고 있었다. 정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이불 끝에 누웠다. 철수와 몸이 닿지 않게. 천장을 바라보며 정부는 생각했다. 내일 시어머니 댁에 가야 한다. 또 구순잔치 준비를 해야 한다. 또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한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부나, 너는 내 인생을 너무 남한테 줬다. 정부는 이불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오후 정부는 시어머니 집 앞에 섰다. 2층 단독주택? 철수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윤옥자가 가꾸는 난초들이었다. 정부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정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윤옥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88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였다. 왔어? 앉아. 정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윤옥자가 탁자 위에 노트를 펼쳤다. 구순잔치 말이야. 손님이 200명 정도 올 것 같아.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해. 예, 어머니. 호텔 뷔페도 생각해봤는데 역시 집밥이 최고지. 내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몇 가지 붙일까? 5가지는 해야지. 호박전, 김치전, 동그랑땡, 생선전, 버섯전. 알겠습니다. 나물도 10가지는 준비하고, 잡채도 만들어, 갈비찜도 해야 하고. 윤옥자는 메뉴를 줄줄 읊었다. 정부는 핸드폰에 메모를 했다. 목록이 점점 길어졌다. 이걸 언제 다 준비하지? 정부는 한숨을 삼켰다. 그리고 말이야. 윤옥자가 정분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다며? 정분의 손이 멈췄다. 예. 1달 전에. 유산 받았어? 정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옥자는 코웃음을 쳤다. 외동딸이니까 꽤 받았겠네. 얼마야? 그건 말 못할 정도로 많이 받았나 보네. 그럼 이번 잔치 비용은 내가 내.
며느리가 효도하는 거지 뭐. 정부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옥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어차피 우리 집안 돈이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번 돈도 받은 돈도 다 우리 거지. 정분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 말이 자동으로 나왔다. 윤옥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착하긴 착해. 정부는 시어머니 집을 나왔다. 대문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정부는 핸드백을 꽉 쥐었다. 안에 통장이 만져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부는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공원묘지에 들렀다. 한 달 만이었다. 장례 이후 처음 찾아왔다. 묘비 앞에 서자 눈물이 났다. 엄마. 정부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엄마가 남겨준 돈, 시어머니가 알았어. 잔치 비용 내래.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받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정부나, 너는 내 인생을 너무 남한테 줬다. 정부는 묘비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이 손에 닿았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또 시댁에 쓰게 생겼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부는 한참을 울었다. 묘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 혼자였다. 울음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어섰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묘비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눴다. 돌아서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큰딸 수연이었다. 엄마, 어디야? 응. 할머니 산소. 혼자? 내가 갈게. 거기서 기다려. 아니야, 수연아. 괜찮아. 엄마 이제 가려고. 엄마. 수연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엄마 힘들지? 정부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같이 갈게.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엄마 알면서. 할머니 얘기. 구순잔치 얘기.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수연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잖아. 안 괜찮은데. 수연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엄마, 우리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말자. 응? 정부는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정부는 묘지를 나섰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그녀는 멈춰 섰다. 나무 벤치에 앉아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다. 3억?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딸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 정부는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정부나,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남한테 주지 마. 너를 위해 써. 눈물이 통장 위로 떨어졌다. 정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주말 아침 정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딸들이 온다고 했다. 수연이와 수진이가 함께. 정부는 부엌에서 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전, 잡채. 엄마, 우리 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부는 앞치마를 벗고 나갔다. 수연이와 수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두 딸은 정분을 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 수연이가 말했다. 정부는 딸들의 등을 토닥였다. 얼른 들어와. 밥 차렸어.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정분이 국그릇에 찌개를 떠주었다. 수진이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손 왜 이래? 화상 자국 또 생겼네. 아, 이거 그냥 튀김 튀기다가. 엄마 조심해야지.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분을 봤다. 정분은 괜찮다는 듯 웃었다. 밥을 먹는 동안 딸들은 일상 얘기를 했다. 수연이는 치과 얘기를, 수진이는 법률사무소 얘기를 했다. 정부는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딸들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연이가 정분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았다. 엄마는 쉬어. 우리가 할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앉아 있어. 우리 할 얘기도 있고. 수진이가 정분을 거실로 이끌었다. 소파에 앉히고 딸들은 양쪽에 자리를 잡았다.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구순잔치 얘기 들었어. 정부는 놀라서 딸을 봤다. 어떻게? 아빠한테 전화 왔더라. 엄마가 음식 다 준비한대?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00명분. 수진이가 미간을 찔렀다. 엄마 혼자 200명분을? 아니, 아빠랑 같이 하겠지. 에이, 아빠가 뭘 도와줘.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외주 시켜. 케이터링 업체 부르면 되잖아. 그게 시어머니가 집밥이 좋다고. 할머니가 좋아하면 할머니가 하시든가. 왜 엄마가 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 하잖아. 수진이가 소리쳤다.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 우리 어릴 때부터 봤어.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엄마 편 한 번도 안 드는 것도 다 봤어. 수진아, 엄마, 이번엔 안 돼.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수연이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다. 통장이었다. 엄마, 이게 뭐야? 통장. 엄마 이름으로 만든 거. 정부는 통장을 열어봤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잔액이 적혀 있었다. 5천만 원. 이게 무슨, 우리가 모은 돈이야. 언니랑 나랑 반씩.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외할머니가 남긴 돈 있잖아. 그거 할머니 주지 마.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돈은 너희 줄 거야. 너희 결혼할 때 쓰라고. 엄마. 수연이가 정분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우리한테 주지 마. 엄마가 써.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괜찮아. 너희가. 엄마는 안 괜찮아. 수진이가 울먹였다. 엄마, 우리 어릴 때부터 미안했어. 딸로 태어나서. 할머니한테 엄마가 구박받는 거 우리 때문이잖아. 아니야, 수진아.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정분이 딸을 안았다. 수진이가 정분의 품에서 울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딸 둘 낳았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우리 키워줘서 고마워. 수연이도 눈물을 닦았다. 엄마, 이번 구순잔치 우리도 갈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할머니한테. 정부는 깜짝 놀라서 딸들을 봤다. 뭐라고?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 밑에서 자랐는지. 딸이라고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 수연아, 그러면 안 돼. 할머니 얼굴이. 엄마 얼굴은요? 30년 동안 엄마 얼굴에 먹칠한 건 할머니잖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정부는 딸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두 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엄마 지킬 거야.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수연이가 정분의 손에 통장을 쥐어줬다. 그리고 이 돈. 엄마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써. 무릎 수술도 하고, 가게도 좀 쉬고, 엄마도 좀 살아. 정부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딸들이 모은 돈, 엄마를 위해 준비한 돈,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얘들아, 정부는 두 딸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30년 동안 쌓인 슬픔이 터져나왔다. 구순잔치 전날, 정부는 새벽부터 시어머니 댁 부엌에 있었다. 200명분의 음식,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찌고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철수는 거실에서 TV를 봤다. 정분이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윤옥자는 가끔 부엌에 들어와 지적질을 했다. 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얇게 부쳐야지. 호박은 덫에 썰어야 해. 너무 크잖아. 갈비찜 간이 좀 싱거운데? 정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윤옥자는 만족하지 못한 표정으로 부엌을 나갔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정부는 계속 일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무릎은 부어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일이 잔치였다. 오후 4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이와 수진이었다. 정부는 놀라서 부엌에서 나갔다. 얘들아, 왜 왔어? 엄마 도우러 왔지. 수연이가 말했다. 두 딸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윤옥자가 거실에서 나왔다. 어머, 수연이, 수진이. 왔니? 네, 할머니. 엄마 도와드리려고요.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다. 윤옥자는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전이나 좀 부쳐. 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정분에게 물었다. 엄마, 언제부터 일했어? 새벽 6시부터. 지금 몇 시인데? 10시간째잖아. 엄마, 좀 쉬어.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엄마, 앉아있어. 우리가 할게. 수진이가 정분을 의자에 앉혔다. 정부는 딸들이 전을 부치는 모습을 봤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정분의 가슴이 뭉클했다. 저녁 8시가 되자 윤옥자가 부엌에 들어왔다. 그만하고 집에 가. 내일 일찍 와야 하니까. 할머니, 엄마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내일은 케이터링 시키면 안 돼요? 수연이가 물었다. 윤옥자의 표정이 굳었다. 케이터링? 그게 무슨 소리야? 집밥이 최고지. 그럼 할머니가 하시든가요? 왜 엄마만 이래요? 수진이가 말했다. 부엌이 조용해졌다. 윤옥자가 수진이를 째려봤다. 뭐, 지금 내가 뭐라는 거야? 할머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무릎도 아픈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무슨 소리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엄마는 할머니 며느리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그만해. 엄마, 이번엔 안 돼요. 30년 동안 엄마 혼자 참았잖아요. 윤옥자가 코웃음을 쳤다. 얘들 봐라. 딸들이 엄마 편 들려고 할머니한테 대드네. 할머니가 먼저 엄마한테 잘못했잖아요. 수연이가 소리쳤다. 우리 어릴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딸 낳았다고 구박받는 거, 명절 때마다 무시당하는 거, 다 봤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아들이 귀한 거 당연하잖아. 할머니, 지금 21세기예요. 아들, 딸 차별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것들이 지금 윤옥자가 벌떡 일어섰다.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 좀 도와줘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아빠는 TV만 봤잖아요. 수진이가 철수를 봤다. 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엄마는요? 엄마 의견은요? 정분이가 괜찮다잖아. 아빠는 항상 그래요. 엄마 편은 한 번도 안 들고 할머니 말만 듣고. 수연이가 말했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우리는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빠와 할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부엌이 다시 조용해졌다. 윤옥자가 정분을 봤다. 정분아,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정분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애들이 왜 저래? 엄마가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수진이가 말했다. 정부는 딸들을 봤다. 자신을 지키려는 딸들.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자신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딸들. 가슴이 뜨거워졌다. 얘들아,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가자. 정분이 일어섰다. 윤옥자가 소리쳤다. 뭐, 지금 가게? 음식 준비 다 안 끝났잖아. 정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아침에 올게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딸들의 손을 잡고 부엌을 나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철수가 따라 나왔다. 정부나 어머니한테 사과해. 정부는 남편을 봤다. 여보, 당신은 내 편이야? 철수는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30년 동안 물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묻네. 정부는 딸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차에 타자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아니야. 고마워. 정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수연아. 너희가 엄마를 지켜줘서 고마워. 수연이 운전대를 잡은 채 눈물을 닦았다. 엄마, 내일 구순잔치. 안 가도 돼. 정부는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지나갔다. 아니, 갈 거야. 엄마, 가야 해. 끝을 내야 하니까. 정부는 핸드백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과 딸들이 준 통장. 2개의 통장을 손에 쥐었다. 내일 엄마가 직접 말할게. 구순잔치 당일 아침 정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8시였다. 분식집 문을 열 시간은 진작 지났다. 하지만 오늘은 가게를 쉬기로 했다. 셔터 앞에 오늘 휴업이라는 팻말을 붙여뒀다.
거실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어머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정분이도 곧 갈 겁니다. 정분은 침실 문을 열고 나갔다. 철수가 전화를 끊고 정분을 봤다. 어머니가 왜 아직 안 오냐고 하시네. 지금 갈게요. 정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철수가 따라 들어왔다. 어젯밤 일은 너무 심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정부는 컵을 내려놓고 남편을 봤다. 수연이랑 수진이가 한 말 틀린 게 하나라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른한테 버릇없이 구는 게 문제지. 30년 동안 저한테 버릇없이 군 건 누구예요? 철수의 입이 다물어졌다. 정부는 계속 말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 당신 다 알잖아요. 딸 낳았다고 구박하고 며느리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나도 어릴 때부터 엄하게 자랐어. 그럼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평생?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정분아, 오늘만 참아. 응? 구순잔치 끝나면 어머니 기분도 풀릴 거야. 그 다음엔 또 참아요? 언제까지?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입장이잖아. 효도해야지. 당신 어머니 효도는 제가 하고 당신은 구경만 하는 거예요? 나도 하잖아. 뭘 해요? TV 보고 휴대폰 만지고 그게 효도예요?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돈 벌어오잖아. 그것도 효도지. 저도 돈 벌어요. 분식집에서 30년 동안. 거기다 시댁 제사, 명절 다 제가 했어요. 당신은 뭐 했어요? 철수가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오늘 잔치 가겠어요. 하지만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당신은 내 편이에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부는 그 침묵을 봤다. 30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니었다. 한 번도 대답 안 해도 알겠어요. 정부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데 철수가 뒤따라 나왔다. 정부나 오늘 잔치에서 괜히 말 만들지 마. 제발. 정부는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요? 그래. 친척들 다 오는데 망신당하면 어떡해. 정부는 일어서서 남편을 똑바로 봤다. 30년 동안 제 얼굴에 먹칠한 건 생각 안 해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정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차를 몰고 가는 길 정분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엄마 어디야? 시어머니 댁 가는 중이야. 우리도 지금 출발했어. 수진이랑 같이. 엄마 괜찮아? 정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응, 괜찮아. 엄마, 오늘 우리가 같이 있을게. 혼자 아니야. 고마워, 수연아. 전화를 끊고 정부는 신호등에 멈춰섰다. 백미러로 자신을 봤다. 화장기 없는 얼굴, 피곤에 지친 눈. 58년을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 산 날이 며칠이나 될까? 신호가 바뀌었다. 정부는 다시 차를 몰았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정부는 주차를 하고 집 앞에 섰다.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렸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이 시끌벅적했다. 친척들이 웃고 떠들었다. 윤옥자는 소파 중앙에 앉아 여왕처럼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분이 들어서자 윤옥자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왔어? 예, 어머니. 부엌 가서 음식 마저 준비해. 손님들 오는데 상 차려야지.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다. 어젯밤 만들어둔 전과 나물들이 냉장고에 있었다. 정부는 접시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다. 철수의 사촌 형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정분이 혼자 다 해? 힘들겠다. 괜찮아요, 형님. 어머님이 많이 시키시지? 우리 어머니도 그러셔. 형수는 동정 어린 눈으로 정분을 봤지만 도와주지는 않았다. 그저 보기만 했다. 정분은 익숙했다. 30년 동안 일했다. 사람들은 동정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연이와 수진이가 도착했다. 두 딸은 부엌으로 바로 들어왔다. 엄마, 얘들아 왔구나. 우리가 도울게. 딸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정분을 도왔다. 함께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정오가 되자 연회장으로 이동했다. 시어머니가 예약한 호텔 연회장이었다. 200명이 넘는 손님들이 모였다. 윤옥자는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랐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윤옥자 여사님의 구순을 축하하는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윤옥자를 축하했다. 철수도 올라갔다. 어머니, 구순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기둥이십니다. 박수, 환호. 정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봤다. 딸들이 양옆에 앉아 있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며느리분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김정분 여사님 나오시죠. 정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연이가 손을 잡았다. 엄마 할 수 있어. 수진이가 등을 밀었다. 엄마, 우리가 있어. 정부는 일어섰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200명의 시선이 집중됐다.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윤옥자가 의자에 앉아 정분을 봤다. 그 눈빛이 말했다. 조용히 축하나 하고 내려와.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그 눈빛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마이크를 잡고 숨을 들이마셨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200명의 시선. 그 중에는 딸들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있었다. 어머님. 정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다. 구순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정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저는 30년 동안 이댁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연회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연이가 그를 제지했다. 30년 동안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손님 접대 모두 제가 했습니다. 윤옥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아들을 못 낳아서 집안대가 끊긴다고.
연회장이 술렁였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셋째를 임신했을 때 어머님은 매일 전화하셨습니다. 이번엔 아들이냐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분아, 당장 내려와. 윤옥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했다. 제사는 1년에 몇 번이었을까요? 시아버님 기일, 시할아버님 기일, 시할머님 기일, 명절 차례. 모두 합하면 10번이 넘습니다. 그 10번을 30년 동안 혼자 준비했습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져도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니까.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머님은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30년 동안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정부는 객석의 딸들을 봤다. 수연이와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 딸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걸. 그만해. 윤옥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지금 내 구순잔치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정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30년 동안 어머님의 잔치를 위해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해주신 게 뭡니까? 정분의 목소리가 커졌다. 딸 낳았다고 구박하신 건? 명절 때마다 며느리 자격 없다고 하신 거?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3일도 못 쉬게 하신 건? 연회장이 술렁거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한 달 전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외동딸인 저에게 3억을 남기셨습니다. 윤옥자의 눈이 번뜩였다. 어머님은 그 돈으로 구순잔치 비용을 내라고 하셨죠. 어차피 우리 집안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다.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분아, 그만하고 내려와. 하지만 정부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 당신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정부는 연회장을 둘러봤다. 여기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윤옥자를 봤다. 어머님, 구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댁 며느리가 아닙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윤옥자가 비틀거렸다. 철수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정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정분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수연이가 일어섰다. 그녀는 객석을 가로질러 앞으로 나갔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막으려 했지만 수연이는 그것을 낚아챘다. 저는 윤옥자 여사님의 손녀 이수연입니다. 연회장이 다시 술렁였다. 수연이는 할머니를 봤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부끄럽습니다. 윤옥자가 손가락으로 수연이를 가리켰다. 내가 지금 할머니는 평생 아들이 귀하다고 하셨죠.
딸은 쓸모없다고, 아들을 낳아야 집안대가 이어진다고.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하는 걸 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가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걸 봤습니다. 철수가 소리쳤다. 수연아, 그만해.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해. 하지만 수연이는 아버지를 봤다.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뭐? 아빠는 맨날 할머니 말만 듣고 엄마한테는 참으라고만 했어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게 아빠예요? 철수가 말문이 막혔다. 수연이는 연회장을 둘러봤다.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 제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개원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여자가 무슨 치과 운영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고 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딸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저희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참으셨어요. 수진이도 일어섰다. 언니 옆으로 걸어갔다. 저는 둘째 딸 이수진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수진이가 마이크를 잡았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건 법적으로 가정폭력입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다. 윤옥자가 벌떡 일어났다. 뭐? 가정폭력?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언어폭력?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수진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30년 동안 며느리에게 무보수 노동을 강요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친정에서 받은 유산까지 빼앗으려 한 것.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윤옥자가 몸을 떨었다. 철수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엄마가 참고 살았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건 아니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할머니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몇몇 젊은 친척들이 박수를 쳤다. 나이든 친척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수연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윤옥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것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시대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겁니다. 수진이가 정분에게 다가갔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수연이도 다가와 정분의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는 훌륭한 엄마예요. 딸만 둘 낳았어도 아들이 없어도 엄마는 최고예요. 정분이 두 딸을 안았다. 세 사람이 포옹했다. 연회장의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다. 철수가 앞으로 나왔다. 정분아,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정분은 남편을 봤다. 당신은 안 가요? 뭐? 어머니 모시고 계세요. 저는 딸들이랑 갈게요. 정분아. 하지만 정분은 딸들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다. 세 사람이 걸어나가는 동안 연회장은 조용했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나오자 정분의 다리가 풀렸다. 수연이와 수진이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응,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세 사람은 호텔 로비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쏟아졌다.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엄마 어디 갈까? 수진이가 물었다. 정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쏠게. 정말? 응. 엄마 돈으로. 정부는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을 위해. 세 사람은 차에 올랐다. 수연이가 운전대를 잡았다. 엄마 어디 갈까? 스테이크 먹고 싶다. 스테이크? 엄마가? 응. 평생 먹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먹었어. 딸들이 웃었다. 정분도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차가 출발했다. 뒤로 호텔이 멀어졌다. 정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앞만 보기로 했다. 스테이크 레스토랑. 정부는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 하얀 테이블보, 정갈하게 차려진 식기. 모든 게 낯설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3명이요. 수연이가 대답했다. 직원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세 사람이 앉아 메뉴판이 나왔다. 엄마, 뭐 먹을래? 이게 뭐야? 티본 스테이크? 소 등심이랑 안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맛있어요. 그럼 그거. 저도 그걸로요. 수진이도 똑같이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부는 창밖을 봤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엄마. 수연이가 조용히 불렀다. 아빠한테 연락 왔어. 집에 오래. 정부는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나중에 볼게. 엄마, 이혼할 거야? 수진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정부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엄마 결정 뭐든지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음식이 나왔다. 접시 위에 커다란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다. 정부는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다. 서툴게 고기를 잘랐다. 입에 넣자 육즙이 터졌다. 맛있다. 정분이 웃었다. 딸들도 웃었다. 엄마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래. 엄마가 사줄게. 아니, 우리가 살게. 수연이가 말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외할머니가 남긴 돈 있잖아. 그거 엄마가 써. 아니야. 그건 너희 결혼할 때 쓰라고. 엄마. 수진이가 소리쳤다. 우리 결혼 걱정은 우리가 할게. 엄마는 엄마 걱정해. 수진아. 엄마, 우리한테 주지 마. 우리는 괜찮아. 돈도 벌고 있고. 수연이가 정분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릎 수술부터 해. 그리고 가게도 좀 쉬고. 여행도 가고.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얘들아, 엄마는 30년 동안 우리한테 다 줬잖아. 이제 엄마가 받을 차례야. 수진이도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엄마, 우리가 돈 좀 보탤게. 뭐? 우리도 모은 돈 있어. 그거 엄마 주려고.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희 돈은 너희가 써야지. 엄마,
우리는 엄마가 행복한 게 좋아.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수연이가 말했다. 정부는 딸들을 번갈아 봤다. 어느새 이렇게 컸다. 엄마를 걱정하고 엄마를 지켜주는 어른이 되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식사를 마쳤다. 계산을 할 때 정분이 카드를 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카드. 처음 사용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낸다고 했잖아. 정분이 웃으며 말했다. 딸들도 웃었다. 레스토랑을 나와 차에 탔다. 수연이가 물었다. 엄마, 이제 어디 갈까? 집. 아빠 있을 텐데. 괜찮아. 내 집이기도 하니까. 차가 출발했다. 정부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다. 정말 자신이 한 일일까? 200명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말한 것이 집에 도착하자 철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정부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철수가 앉아 있었다. TV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왔어? 철수의 목소리가 작았다. 응. 정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딸들도 따라 들어왔다. 정부나,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응. 수연이와 수진이가 엄마를 봤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얘들아,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아빠랑 얘기할게. 딸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소파에 앉았다. 철수도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알아. 병원에 가셨어. 혈압이 올라가서. 정부는 놀라서 남편을 봤다. 많이 아프셔? 괜찮으시대. 약 먹으면 된대.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부나 미안해. 정부는 남편을 봤다. 뭐가? 내가 내 편을 안 들어줬어. 30년 동안.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냥 어머니 말씀이 맞는 줄 알았어.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이제야 알았어? 응. 오늘 내가 한 말 듣고 알았어. 철수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나쁜 아빠였는지. 정부는 남편을 봤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정부나, 미안해. 근데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당신하고. 내가 변할게. 정말로. 30년 동안 안 변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당신 눈치,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나도 변할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릴게. 앞으로는 내가 모실게. 정부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우리 사이에 사랑이 없다는 거야. 철수가 말문이 막혔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서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 나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정분이 남편을 똑바로 봤다. 사랑했으면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내가 힘들 때 안아줬어야지. 근데 당신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잖아.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부는 일어섰다. 이혼 서류 준비할게. 재산은 반반 나누자. 집도 팔고. 정부나 다시 생각해봐. 제발.
하지만 정부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수연이와 수진이가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 응. 딸들이 들어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부는 딸들을 안았다. 엄마가 이혼하려고. 괜찮겠지? 당연하지.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수진이가 말했다. 수연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넓은 데로 이사 갈게. 아니야. 엄마 혼자 살 거야. 엄마 혼자? 응. 평생 혼자 살아본 적이 없잖아. 해보고 싶어. 정부는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새로운 시작이. 한 달이 지났다. 정부는 새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다. 25평짜리 투룸. 햇빛이 잘 들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철수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눴다. 정부는 그 돈과 어머니가 남긴 돈, 그리고 딸들이 보태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다. 무릎 수술도 했다. 2달 전이었다. 수연이가 좋은 병원을 알아봐 줬다.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았다. 이제는 계단도 오를 수 있었다. 통증 없이. 분식집은 잠시 문을 닫았다. 단골들에게 한 달만 쉬겠다고 공지했다. 사람들은 이해해줬다. 이모 푹 쉬세요.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정부는 그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딸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다. 바다를 봤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사진도 찍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여행을 했다.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다. 윤옥자는 구순잔치 이후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정분도 연락하지 않았다. 철수가 가끔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다고. 하지만 정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딸들은 자주 들렀다. 수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수진이는 주말마다 왔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떨었다. 정부는 이 시간이 좋았다. 며느리가 아닌 엄마로서의 시간. 오늘은 분식집을 다시 열기로 한 날이었다. 정부는 새벽에 일어나 준비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게 문을 열자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세요? 많이 쉬셨어요? 이모, 많이 좋아 보이세요. 정부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떡볶이를 볶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튀겼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달랐다. 가벼웠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정부는 의자에 앉았다. 무릎이 괜찮았다. 통증이 없었다. 수술을 잘한 것 같았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다. 잔고를 확인했다. 2억 5천. 어머니가 남긴 돈과 이혼 재산 분할금, 그리고 딸들이 보탠 돈을 합친 금액이었다. 아파트를 사고 수술비를 쓰고 남은 돈. 정부는 이 돈으로 뭘 할지 생각했다. 여행도 더 가고 싶었다. 유럽도 가보고 싶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부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수연이와 수진이었다. 엄마, 깜짝 방문. 얘들아,
어떻게 왔어? 일은? 오늘 일찍 끝났어. 엄마 첫 출근 날인데 축하해야지. 수연이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수진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얘들아, 고마워. 세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아 케이크를 꺼냈다. 정분이 칼로 케이크를 자르는데 수연이가 물었다. 엄마, 요즘 어때? 혼자 사는 거. 좋아. 진짜 좋아. 정분이 웃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외롭지 않아? 가끔은. 근데 괜찮아. 외로운 것보다 자유로운 게 더 좋아. 수진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또 여행 가자. 부산 어때? 좋지. 가자. 케이크를 먹으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수연이의 치과 이야기, 수진이의 재판 이야기. 정부는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가끔. 뭐래? 잘 지내냐고. 보고 싶다고. 엄마는? 정부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 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가게 셔터를 내렸다. 딸들과 함께 아파트로 돌아왔다.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다가 딸들이 돌아갔다. 혼자 남은 정부는 베란다로 나갔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정부는 난간에 기대어 섰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봤다. 장례식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내 인생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다. 정부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다, 정부나. 정부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다. 행복해서 우는 거였다. 58년을 살았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김정분으로 살 것이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 정부는 베란다에서 내려와 책상으로 갔다.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하고 싶은 것들이라고 제목을 쓰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유럽 여행, 요리 수업 듣기, 새 옷 사기, 머리 짧게 자르기, 분식집 인테리어 바꾸기. 목록은 계속 길어졌다. 정부는 웃으며 썼다.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다. 그날 밤 정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세상에 선 사람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정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쏟아졌다. 새로운 하루였다. 새로운 인생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김정분의 이름으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